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장편소설 가도실 칸타타 셋 권대순. 주전자에 가득 담긴 막걸리가 주둥이 너으로 넘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자전거를 탔지만 자갈과 움푹 파진 곳이 많은 고향길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아무리 정성껏 자전거를 타도 앞바퀴에서 전해오는 진동은 고스란히 나의 몸을 흔들었고 종국에는 주전자까지 전달되어 주둥이로 막걸리가 줄줄 흘러내렸다.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막걸리가 아깝기도 하거니와 당초 신경이 쓰여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길가에 자전거를 세우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주둥이에 입을 대고 크게 새 모금을 빨아삼켰다. 꿀꺽꿀꺽 말이다. 그때 부는 어지간한 흔들림에도 막걸리가 넘치지 않아 편하게 집으로 올 수 있었다. 어느 날 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장터 상거리에 다다르니 경찰지서 정문역 게시판에 포스터가 눈에 확 들어왔다. 게시판은 강목으로 다리를 세우고 송판으로 덧대어 비어지지 않도록 함석을 잘라 지붕을 만들고 또 함석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검은 콜타를 더덕더덕 발라 어지간한 폭우에도 끄떡 없었다.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누군가 내 모습을 지켜보지 않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은밀하게 다가섰다. 자전거를 게시판 옆에 세우고 막걸리는 자전거 옆 그래도 평평한 곳을 찾아 땅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포스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베레모를 쓴 군인도 멋이 있었지만 병력의 의미도 편하고 소정의 급여를 매달 준다는 특전의 구미가 담겼다. 제목은 육군 특전부사관 모집이었다. 무엇보다 숨막힐 듯이 느껴진 기쁨은 이것이 우리 집을 벗어날 진로의 기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도 단 하루라도 빨리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판사판 군대 가야 될 나이도 되었으니 금상첨화였다. 도랑치고 과자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꼭 먹고 알 먹고다. 고향집에 와 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맞손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더욱 그저만 같다. 예의와 도덕을 따졌을 때 버금간다며 이웃집 자녀들과 비교하고 집안의 기둥감으로 여기며 조만간 우리 집을 우뚝하게 세우기를 기대하는 듯했으나 나는 별다른 묘착과 자신이 없었다. 또한 아버지는 줄줄이 성장하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내가 모험적인 형과 오빠의 모습으로 앞서가길 바랬다. 그러나 나는 어른들이 기대로 인하여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 발달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양순한 양이 아니라 성장판이 달라붙어 길을 펴지 못하는 쫌생이가 되는 데에는 어머니가 죽고 새어머니가 돌아온 것도 영향이 컸다. 나는 특전 부사관으로 입대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떠나야 한다. 기필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밥상머리 교육으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절이 났다. 가끔씩 할아버지가 본인의 밥상에 내 밥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겸상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뿐이라 할아버지는 잘 구워준 꽁치에 살을 발라 직접 나의 밥숟가락에 올려주며 한마디씩 했다. 얘따 우리 맞손자 이거 먹고 빨리 커야지. 그러면 나는 늘 몸을 낮추며 답했다.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의 말을 받아 맞장구를 쳤다. 그래야지. 짧은 대꾸에도 할아버지는 오냐 오냐 하며 사랑과 신뢰감을 동시에 보여줬다.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했다면 3대가 모인 식사 시간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임금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곧 집안의 법이었으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능을 발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돌아가는 일을 말하면 최종 결론은 늘 할아버지의 몫이었다. 대다수는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없다는 것은 잘 했다거나 무난하다는 표시다. 그러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할아버지의 뜻을 내비쳤다. 일이라는 게 명확한 것도 있고 배에 꼬인 것도 있기 마련이다. 할아버지는 꼬인 실타를 풀어가는 상황이 들리거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역정을 내고 숟가락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는 휑하게 방을 나가곤 했다. 나가면서 꼭 역정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버지는 묵묵부담이었다. 할아버지가 성을 내면 집안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바뀌었다. 아버지도 나름 할 말이 많은지 입맛을 쩝쩝거리다가 조금 뒤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고 한참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같이 밥상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주로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설명했고 온 식구들이 할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몇 숟가락 든 할아버지는 미안했던지 한마디를 못했다. 에헴, 오늘 국이 시원해 입에 딱 맞다. 에헴 하는 헛기침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됐어도 그랬다. 내가 가장 어른이 되었다고 말이다. 에헴. 사람이 먼저다. 현호가 빈 도시락 찾아오거라.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딸이라서 부엌 살림을 잘할 것이라고 가늠했던 것 같다. 집안은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되지 못하는 적막강산이었고 분위기는 비라도 내릴 것처럼 지역역으로 물려 있었다.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야마저 뚝 끊긴 상태였다. 어린 동생들조차 심창치 않는 분위기에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우당탕하고 물건을 떨어지는 소리에 빼꼼히 안방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창백한 눈물을 내밀었다. 현욱이가 도시락을 찾는 소리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말하며 주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찬장 속에. 그리고는 살며시 문을 닫았다. 알루미늄으로 된 사각 도시락은 누렇게 낡아 있었다. 아마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도시락 같았다. 뚜껑으로 덮여있어 깨끗했으나 아버지는 신문지로 도시락 구석구석을 닦았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돈다발을 가지고 나와 띠지를 뜯은 후 도시락에 차곡차곡 넣었다. 아버지 손동작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두들 숨죽이고 볼 정도였다. 원래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 돈은 더 중요한 곳에 쓰일 것임을 아버지의 긴장된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었다. 도시락에 넣은 돈은 여백 없이 꽉 찼다. 미리 도시락 크기를 재보고 준비한 것처럼 돈다발에 딱 맞게 떨어졌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두 손으로 들고 세차게 흔들었다. 좌우로도 흔들고 위아래도 대각선으로도 흔들어 제꼈다. 빈틈없이 채워진 도시락에는 소리가 날 리가 없었다. 부속을 나사로 꽉 조여놓은 기계처럼 통 속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다시 현옥이를 불렀다. 현옥아, 보자기 찾아오너라. 현옥이는 이곳저곳을 다 찾아보고 부엌에 매다지를 다 열어봐도 보자기를 찾을 수 없었다.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쯤 또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또 한 번 턱으로 가리켰다. 어머니는 잠시 전의 얼굴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고 말하기도 힘든 듯 겨우 문고리에 의지하고 있었다. 가리킨 곳은 찬장과 부엌 벽 사이 틈바구니였고 그곳에 서너 번 접은 보자기가 여러 장 보관되고 있었다. 현옥이는 아버지가 취향에 맞춰 사용하도록 그곳에 있던 보자기 모두를 갖다 주었다. 아버지는 두께가 가장 얇고 크기가 가장 큰 보자기를 접어들고는 나머지는 제자리에 두라고 했다. 어린 자식들은 돈을 도시락에 넣은 것이며 또 보자기를 가지고 오라는 것에 모두 의아해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궁금증을 직접 물어볼 엄두를 못 내었다. 평상시 아버지에게 응석을 잘 부리고 아버지 역시 그 응석을 예쁜 짓으로 받아주던 내게 행체는마저 숨죽이고 쳐다볼 뿐이었다. 심상치 않은 모습에 모두들 눈만 반짝였다. 우리들은 아버지 손이 요술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보자기 천을 방바닥에 펴고는 그 가운데 도시락을 올렸다. 그리고는 보자기의 가로쪽 모서리 한쪽을 도시락 밑으로 넣더니 도시락을 말기 시작했다. 다 말고 나서 밖으로 나온 모서리와 보자기 바닥을 함께 두껍게 잡고는 어디서 그에 놓았는지 민침을 꽂아 풀리지 않겠다. 그리고는 엿가락처럼 길게 남아있는 세로의 두 구슬을 잡고는 어깨에 대더니 대각선이 되도록 묶었다. 도시락은 아까스며 오도록 하고 우체 옆구리 주변에서 매듭으로 묶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큰 아버지가 보내주신 두툼한 검은 외투를 걸쳐 입고서 밤하늘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장롱거울을 보기도 했다. 무단개구리가 죽은 척하고 발랑 들어누워 붉은색의 배를 보여 본래의 녹색을 완전히 변화시키듯이 돈이 도시락 안에 감춰졌고 그 도시락이 보자기에 쌓였으며 외투 속에 들어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안심이 됐는지 미간의 주름살이 펴지기 시작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